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로 선거 어떻게 보세요? 종로 선거가 지금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어떤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황 대표가 예. 그거는 내 그 양반 하는 거 별로 뭐 마음에 들다 안 든다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 잘한 건 예. 아마 그 출마하면 일성이 이낙연을 겨냥하지 않고 문재인을 겨냥했거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황 대표가 이낙연을 상대로 선거한다고 생각하면 져요. 문재인을 상대로 선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종로는 제가 종로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종로구. 그리고 평생 종로구에서 살았죠. 문안 사람? 문안 정도가 아니라 어. 종로구의 특정 지역에서 어느 동네? 그거 저는 저기 테러 대상이잖아. 특정 지역에서 반경 3km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진짜 문안 사람이네. 제가 네. 태어난 집과 그 옆집에서 네. 51년을 살았죠. 예. 근데 사실은 뭐 기반은 없어요. 여러분 그 종로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많이들 그래. 기반은 그래. 하여튼 그래도 이제 종로 민심은 그렇게 살면 꼭 거기서 활동을 안 해도 알게 돼요. 이러저러하게.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대 황교안 선거구도가 아니라 문재인 대 황교안 선거구도, 문재인 심판 대 황교안 선거구도로 딱 선거구도를 짜고 나간 것은 잘했다. 예, 그리고 이낙연은 황교안 꼬붕 내지는 황교안의 문재인 꼬붕. 문재인 꼬붕. 황교안은 이낙연이 그렇지. 꼬붕 안 키워요. 예. 이낙연은 문재인 꼬붕 내지는 문재인의 호남 빨대로 규정을 해버려야 돼. 프레이밍을. 호남 빨대.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를 이게 정치판은 살벌한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메시지를 해야 된다고요. 비호남 단결해라. 두 번째, 호남 사람들 똥차대기 싫으면 요번에 나 뽑아주세요. 호남 사람들한테 공포가 있어요. 워낙에 특이하게 똘똘 뭉쳐가지고 표를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야 이러다 세상 바뀌면 우리 왕따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이제 왕따 아니냐 이 공포가 있다고 호남 사람들이. 그렇지. 특히 설라디안들. 서울에서 사시는 호남 분들이. 그걸 설날이아니라 그래? 설라디안이라고. 저보고, 제가 집안에 나 그때 페미니즘 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이북이고 아버님이 전남이시거든? 그런데 나 서울서 나서 서울서 자랐고, 기질로 보면은 서울에 있을 때 뉴요커 같이 느끼고, 뉴욕에 있을 때는 서울 사람 같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경계인이잖아요. 기질로 보면. 근데 뭐 빨갱이니 뭐 호남 사람이 그래서 별로 배용을 다 들었지. 그래. 설날이 아니라는 그런 그래요. 그런 말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빨대 있잖아요. 그 소설가 박범 시인이 빨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랬구나.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의 등에 빨대를 꽂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대 간의 어떤 그 이격이라 그럴까? 갈등? 이건 뭐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IMF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을 빨대 꽂고 있는 젊은 세대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대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낙연은 문재인의 호남 빨대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셨죠. 호남 빨대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색깔이 진한 집단, 주사파 집단이 호남을 장악하고 그 연결고리가 친북 햇볕 이데올로기거든. 그러니까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호남 사람들이 이제 선상님 그러면 친북 햇볕으로 본다고요. 그렇지, 햇볕으로. 그러니까 친북 햇볕을 저버린다는 건 선상님을 저버리는 거고, 선상님을 저버리면 우리 단결력이 약해지고, 우리의 단결력이 약해지면 밥그릇이 준다. 그게 이렇게 상당히 깊게 마음속에 배 있어요. 상당수의 호남 분들이. 그런 정서라면, 그 선상님의 햇볕, 그죠? 선상님의 햇볕을 정권 잡자마자 쳐버린 게 노무현이잖아. 그래서 노무현은 실패를 했죠. 그거를 반면교사로 문재인은 그게 이제 무슨 특검인데 뭐 박지원이 잡혀 들어가고 그런데 그때 문재인이 민정수석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만 아니라 문재인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호남 쪽의 시각이었잖아요. 그 시각이 그동안에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야, 호남에 가오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한국당 찍냐. 이제 그게 베이스.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럼요. 호남에 가오가 있지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지. 많이 좀 험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거의 산마의 영화야. 나중에 강남 룸살롱 가서 늙은 쟁반 하나. 딱 90도로 저라고. 그렇지. 아, 참.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호남의 그 독특한 정치 심리가 있죠.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고립돼 있다라는 특이하다라는 그런 거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친북 햇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겠다라는 사실 호남이 엄청난 정치적 이익을 누려왔죠. 그렇지. 지난 한 20, 30년 동안. 정치적 특권층이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정치 평론, 지금은 평론만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그 정치 학자로 불리기도 했어요. 아, 예. 학술 논문도 가끔 썼어요. 예. 그 정치 학자 시절에 제 주 연구 대상이 87년이었거든요. 87년 6월 민주화 운동. 그때 제가 그 87년 그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88년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정초 선거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의 정치 구도를 확 바꿔버리는 그 선거인데, 이 선거를 거치면서 김대중은 지역주의의 피해자에서 지역주의의 수혜자로 변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동안 호남의 방어적 지역주의가 패권적 지역주의로 성격이 변질됐다.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런 거죠. 지금 그 말씀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햇볕 친북을 아이덴티티로 하고 있거든. 선상님 그러면 햇볕 친북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 사교,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김일성 영생교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포기를 하고 우리 이웃이야라고 하는 게 호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라고. 그걸 호남의 트레이드 마크로 만들어준 사람이 선상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상님 업보가 커. 그렇지. 그리고 그 트레이드 마크를 단사탕처럼 삼키고 그거를 십자가처럼 들고 다니고 있는 호남 사람들의 업보가 큰 거예요. 그래서 호남 분들 중에 주동식이라든지 아주 특이하게 몇 명은 내 필생의 업은 호남 사람들을 친북 햇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선상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또 안 친해. 왜냐면 야, 그 뭐 호남 사람 걱정하고 있어? 인류 70억 명 중에 호남에 사는 호남 사람 70억 명 중에 300만이야 불과. 왜 300만 걱정하냐 너는? 지금 70억 명 좀 걱정해봐라. 글쎄. 그래서 또 저는 거기랑 또 안 친해. 그러니까 아니 그 짠하다 호남 말로 짠하다. 그 짠한 그 진정성은 알겠는데 지들이 선택했으면 지들이 대가 치르겠지. 냉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집단 선택인데 집단 대가 치르시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황교안 대표가 직접 말을 안 하더라도 그걸 협박하고 다녀야 된다니까. 당신들 집단 선택해와서 대한민국 여기까지 몰아넣는데 또 집단 선택해서 대한민국 벼랑 끝으로 밀 거냐. 그렇지. 그래서 다들 호남 것들 전라도 것들이라고 수군거리게 만들 거냐. 이제 선택해라. 그걸 창신동 그 동대문 일대 숭이동 거기가 이제 호남 분들 많고 의외로 또 경복궁역도 호남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종로구가 의원도 상실하고 지자체장도 상실한 지가 꽤 되죠. 꽤 돼요. 그게 마지막에 박진이 아니었나? 그렇지. 나는 박진이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 왜요? 박진희 그게 서울 예고의 졸업식에 와서 내 흉 좀 봐도 돼 2, 3분. 이게 이제 서울 예고면 이제 평창동이니까 호남 그 종로구 관할이잖아. 졸업식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축사를 하는데 혼자 마이크병에 걸렸는지 혼자 마이크 잡고 15분을 떠들어. 그래서 진짜 저거 많이 떠드네. 그러더니 떠든 다음에 자기 부인이 뭐 음대 바이올린 교수래.
부인을 불러내서 자기가 음악을 하나 들려주겠대. 지금 졸업식이에요. 그 부인 리사이클이 된 거야. 들어봐. 그러더니 내가 기겁을 한 게 뭐냐면 서울예고에서 이제 그 좀 돈이 없으면은 네. 동양화 뭐 조각 이런 거 해요. 이 기악하는 애들은 어마무시하게 돈 많은 애들이야. 바이올린 네. 활 하나가 3천만 원짜리 이런 걸 써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가 계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학교라고. 그 학과에 따라서. 그냥 느닷없이 그냥 앞에 있는 그 연주하는 학생 바이올린이나 활을 채는데 내가 야 저거 1억 넘을 텐데? 1억 넘을 텐데 겁이 나서 아니 모르는 애. 자기 그거 악기를 가져오지도 않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빌려주실래요? 이 프로토콜도 없어. 그냥 거의 느닷없이 채. 그래가지고 찍찍쨍쨍 해 부인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저것들 이제 부부쇼하고 끝나나 보다 했는데 쇼가 또 있어. 제가 소년 시절에 노래 좀 불렀다 그러더니 기타 꺼내고 저기 원희연수의 편지를 부르더라고. 이게 돌았나 그랬어요. 언제 이자가 그러니까 박진이 마지막 텀이었을 거야. 한 10년 전에? 박진이 10년도 더, 저자가 돌았나. 그러니까 이게 이 이른바 대한민국의 보수 상류층이라는 것들이 나 같아도 차라리 문재인 찍고 말아. 이 생각이 구역질이 날 때가 있다니까. 그렇지. 예. 명문대 나서 옥스포드에서 박사했고 뭐 YS 지근거리에서 통역하고 뭐 외교자 했다는 그 고급이 애들의 그 참 기쁜 날 졸업식 축사 하나를 완전히 조지고 개상스럽게 밟는 걸 보고 저게 상류층이야 버러지 새끼야 그랬어요 제가. 그래. 그 옥스포드인가 뭔가 나오네 아니야고. 거기 나왔지 영국에. 옥스포드인가 그래요. 박진씨 똑바로 들으셔. 당신 낯살 좀 먹었는데 이제는 좀 점잖게 늙어야지. 유감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고 같이 배꼽 한번 맞추게. 아마 연락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 박진희가 어제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제 뭐 시즌 됐다고 이제 개나 고동이나 다 날뛰고. 지금 우리가 쭉 이제 우리 10여 년 전에 그 종로에 지역구 국회의원 할 때 박진을 보면서 그때 경험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박진희 주제는 아니지만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황교안 대표가 아무리 고등학교, 대학교를 종로구 소재에서 다녔다 하더라도 지역구 선거 처음이고 또 종로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지냈다고 하니 박진을 이렇게 초청해서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선거 떨어져. 그런데 나도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자가 늦게 왔어. 약속에.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고등학교 2년 선배인가 그래요. 박진희.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이라고 불렀죠. 선배님이라고. 그러면 이자가 황교안 대표한테 후보님이라고 부르든지 대표님까지는 안 바라도 지금 후보님. 대표님 후보님이지. 대표님이라고. 그럼. 맞지. 그다음에 대표님. 나 황 대표한테. 후보님이라고 해야 돼. 나 황 대표한테 별로 뭐 좋은 감정 없지만 대표님 하잖아. 근데 이자가 후배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걔는 머릿속에 세상은 그 경기병 있잖아. 알잖아. 경기 체인이니까 알 거야. 경기 체인은 경기가 아닌데, 잠깐만. 경기병이 있어. 경기병이 뭐냐면, 저 시청자님도 알아주세요. 제가 경기 나온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형님이 넷인데 넷 다 경기 나왔고요. 누님이 셋인데 누님의 둘 중에 둘이 경기 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병 잘 압니다. 경기병이 뭐냐? 인간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경기 사람들 중에 일부한테는. 경기 나온 사람과 경기 안 나온 사람. 그래서 경기 안 나온 사람은 인간과 개돼지의 중간쯤 돼요. 죄송합니다. 완전히. 근데 경기에서 완전히 꼴통짓하고 개기면은 이게 세인 체분인데 그때 체인이라 그러셨나? 그래서 인정해줘. 하여튼,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경기 나온 걸 사과드리셔야 돼. 그래서 제가 한때 그 고등학교를 숨기고 다녔습니다. 숨기고 다녀야지. 그 쪽팔리게 경기를 나와, 어떻게. 고등학교를 나온 고등학교가 없어서. 한때 숨기고 다녔습니다. 그럼, 그런 거 숨기고 다녀야 돼.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이게 선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니까 그래도 뭐 먼저 했던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듣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선거할 때가 아니다. 아까 박승현 대표 말씀대로 종로에 나간 거는 뭐 이낙연이를 이겨서 국회의원 하나 되겠다고 나간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나간 거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 맞아. 박진희 같은 자가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데 뭘 했길래 그런 자와 만나냐. 지금 시간 없다. 시간 없어요. 그렇죠. 황 대표 아직 정신 못 차리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미국 얘기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요새 미국 보면서, 자, 보세요. 이게 완전히 민초 대 민초 싸움 됐어, 지금 대선이. 그렇지. 예. 지금 트럼프가 뉴햄셔에서 트럼프를 같은 날 프라이머리가 열렸다고요. 아마 같은 날 여는 게 그 주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주는 같은 날에 공화민주 양쪽, 그러니까 정당 프라이머리를 같이 열게 함으로써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못 가게 하는. 그렇지. 아마 역투표를 막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뉴햄셔가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잘 몰라요. 이거 뉴햄셔에서 살긴 살았구나. 예일 작가. 오픈 프라이머리 경우에는 같은 날 동시에 해서 역투표를 막는 그런 게 있어. 여야 간의 합의와 법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무려 뉴햄셔가 거기가 완전히 그냥 민주당 아성인데 트럼프가 12만 표를 받았어요.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그런데 그게 미국 역사상 인컴번트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재임 중 대통령 재선으로 족탈불급의 1위야. 예를 들어서 그게 오바마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7만 표, 8만 표가 많아요. 클린턴이나 그래. 오바마 대비해서. 야, 압도적이네. 그러니까 완전히 보면 집회하는 거 보면 그리고 움직이는 거 보면 완전히 이게 시민운동 단체야, 공화당이. 공화당이 시민운동 단체예요. 그래. 그런 성향을 확 띄어요. 그런데 바이든 샌더스가 지금 족탈불급 1위 했거든, 뉴햄시에서 엊그저께. 샌더스도 자기 당선 연설에서 1위 한 연설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민초들이 그래스루트 이것도 이래. 우리 그래스루트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제가 됐습니다. 그래스루트란 말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초 대 민초 싸움 돼버린 거거든요. 황 대표가 이거 이기려면 민초 대 민초 싸움으로 끌고 가야 돼. 그렇지. 네. 그렇지. 다행히 종로구에는 호남 향후회 외에는 그리고 지자체에 달라붙어가지고 뭐 도로 포장 공사하고 뭐 이런 가드레일 공사하고 이런 것들 이런 특정 지역 기업가 집단 네. 이익 집단 외에는 저희들의 민초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요. 울산 같은 데랑 비교해 보세요. 없어요. 울산 창원이랑 그러니까 거긴 민노총이 없어. 민초를 쓰시라고. 종교도 센 데도 없어. 내가 한번 정부종합청사 민노총 한번 침투 공작 해볼까? 그래. 그래서 민초로 불을 질러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 황교안 대표 경력은 화려하지만 진짜 이 그래스루트에서 정말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낙연은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 예. 네, 이걸 스토리를 제대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걸 알지만, 네. 사람들이 그걸 구별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그야말로 뭐 또 어떻게 살았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파의 이 그래스루트 운동. 예,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가 이제 프레이밍 당에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선거할 땐 태극기 들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의 프레임을 저 중간층의 프레임을 상하게 할 그런 행동하지 마시지만 저 도와서 민초 같이 갑시다. 근데 그걸 하려면 황 대표가 한국당을 잘 이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황 대표 최고의 선거운동은 한국당을 잘 이끌고 두 번째 선거운동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종로구 쪽에 있는 민초 조직들이 있다고 우리 쪽 조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성향 사람들의 335 조직이 있어요, 종로에. 그 민초 성향 조직에 대고 직속으로 해야 돼요. 그래요. 예. 그런 조직에 생각을 해보세요. 종로구 구민들 10명, 20명 이렇게 네트워킹 될 수 있는 사람들 딱 300명을 모아놓고 직속으로 했다고 봐봐. 저한테도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오랜만에. 종로 그 거준데. 그렇지. 근데 글쎄. 이게 그냥 나한테 다 넘겨. 그냥 개개인이 아니고 컨택 넘겨.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 그러면 그래 너 종로에서 좀 놀았지 하는 예? 뭐 이를테면은 옛날에 체인이랑 같이 해서 저기 배제 다니면서 서로 주먹으로 인사하던 사이. 그렇지. 종로 주먹제비들. 그 이제 지금 다 나이는 60이 넘었지만. 좋지. 그 흘림들 다 연결해달라니까. 영양가 있구만. 하면 수백 명이 쫙 줄 서는 이런 친구들이 경복, 예를 들어서 연락을 하는 거야. 경복 태권도반, 경복 역도반. 이거 살벌한 데거든. 그런데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여튼 이렇게 그냥 뭐 길거리 가면서 그냥 이삭죽기 하듯이 하는 선거가 아니다. 아니야. 맥이 있다. 고구마 줄기처럼. 그래서 어차피 전국구적 인물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직관리팀을 딱 두세 명 두고 자기는 상징 전출 쫙 한 다음에 내 황교안 대표한테 두 번째 충고할게. 이게 다 전제가 있어. 한국당 제대로 이끈다는 전제. 그래. 한국당을 쌈을 싸가지고 김무성 입에 넣어준다든지 조선중앙 입에 넣어주면 나부터 나서서 황교안 안 된다고 운동하고 다녀. 큰 전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리고 큰 전제 아래서 말하면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는 딱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전국을 다 다녀야 되는데 수도권 플러스 열차가 가는 충청권만 가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리시라고. 거기가 승부처예요. 그게 135개쯤 돼요. 140개. 그래요. 중부권까지 합치면은 중부인데 이제 거기 아산, 천안, 오송, 대전, 세종 이 1라인이거든. 그러면 거기 청주까지는 오케이. 오송이 청주잖아. 그러면 그 청주만 해도 3개, 대전이 8개인가 되잖아요. 아산, 천안 다 합쳐서 한 8개 나오잖아. 세종 하나. 그렇게 합치면 거기서 한 20개쯤 돼요. 20개쯤 돼요. 그래서 수도권이 122개인가. 그래서 나 죄송한다. 근데 영남 분들 믿는다. 또 충청의 계룡논산 같은 지역 거기 세요. 이쪽 성향이. 그래서 이인재가 페닉자라고 그거 이름이 들은 이유가 있어요. 계룡논산 선거구가 좋다고. 그게 군부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있어요. 세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충청의 이 철도 라인 바깥쪽은 굉장히 요새 그 분위기가 좋은 걸로 압니다. 저는 모든 힘을 수도권과 이 철도 라인 대전까지 해서 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조원진이 종로에 후보 내겠다 그랬어요. 우리공화당 후보. 좀 살펴하시지. 아니 내가 광화문에서 가끔 서로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 본 게 변희재 대표, 정미영 대표 날릴 무렵. 한참 전이구나. 그 무렵인데. 아무튼 간에 좀 살펴서 구경 살피소서 조 의원님. 그래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 김문수가 통합신당이 이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통합신당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 통합신당과 자유통일당 후보들 간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냥 통합신당이 들어오면 간단할 것 같은데 왜 이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컨택이 누구로 정해졌다고 안상수 의원으로 정해지지 않았나? 아니 그거는 뭐 그냥 안상수 의원이 자임한 거야? 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이고 정광훈 목사랑 그냥 서로 연락이 돼서 한두 번인가 만난 거지 자유통일당의 무슨 협상 파트너 이렇게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들은 정보로 자유통일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후보 난립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은 그건 깔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굉장히 중시해야 될 일이 자유통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언저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명자 데이터베이스가 1,700만 개예요. 1,700만 개. 그러니까 한 지역 문재인 하야 서명이 1,700만 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거기 그 집이. 그리고 저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얼마나 더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이제 이 선거구별 민초조직 딱 들어가면 크리스찬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련된 세속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외연이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그 민초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이제 예. 거기랑 같이 거기가 대변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은퇴자들이시고 이제 주로 괜찮은 학교들 나오신 분들 중심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당 성향이에요. 네.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통일당 얘기하지 마라. 그 전 목사한테 그렇게 압력을 넣었는데 전 목사 안 받았어. 그 압력을. 그래서 뭐 사실상 지금 결별인데 또 결별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황 대표나 한국당의 그 의사결정자들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저걸 보셔야 돼요. 그 자유통일당의 김문수 정광훈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직접 대변되는 세력이 아니고 그거보다 외연이 내가 보기엔 한 5배에서 6배 넓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잠깐만 하나 더. 박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아직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어요. 예,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태풍이 될 수 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 좀 굉장히 속이 상한데 오늘 광약교회를 좌파들이 철거를 했어요. 광약교회. 청와대 앞에 광약교회를 철거했어요. 했는데 사람들은 안 다쳤나? 거의 뭐 지금 여기 그 철거 과정에서 뭐 충돌이 있었거나 뭐 사람들이 다쳤거나 뭐 이런 문자는 아직은 안 올라왔어요. 제가 못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 김은수 지사가 자통당 만든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자유우파의 메인과는 좀 따로 떨어져 나가버린 셈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표현 안 해. 거기가 메인이 돼버렸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게 함께 했다면 좌파가 감히 저렇게 침탈할 수 없다고요. 나는 그 박사님하고 좀 다른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황 대표가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순서를. 우리가 와이셔츠 채울 때 위에서부터 끼워 내려가거나 아래서부터 끼워 올라와야 되는데 이쪽이랑 먼저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유승민이 통합신당 쪽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 그건 동시에 했어야 돼. 그건 저도 그렇게 그동안 주장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그리고 동시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고 먼저 해야 될 대상이 광화문 태극기 세력, 우리 공화당 그리고 전진당과 새벽당이 먼저 해야 된다. 개문 발차하더라도 이 세력과 함께 스타트를 해야 된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주장을 해왔는데 이미 그건 이제 뭐 한 달 전, 2달 전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그쪽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그쪽을 떨어뜨린 거야 황 대표가. 그거는 한국당이 아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저는 3년 동안 태극기 집회가 어떻게 진행된지 알잖아. 그걸 철저히 마지널라이즈 해왔잖아요. 조중동과 조선중앙과 그래요. 이제 태극기 세력을 주변화시켜왔죠. 주변화시켰잖아. 철저히 그냥 개무시했잖아. 그 한국당도 마지막에 저기 뭐야 지금 광약교회가 아직 철거 시작이 안 됐고 현재 대치 중이다. 그리고 거리에 앉아서 집회 예배 중이다. 아까 문자는 좀 약간 오버한 문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한국당 같은 경우도 나경원 때 끝에 가서 뭐 저기 태극기 집회 하는 동 마는 동 했지. 그 법 몰리니까 내내 마지널라이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저렇게 해서 저기 뭐야 그 사기 탄핵파랑 손잡고 조선중앙이랑 손잡고 완전히 개무시할 거다. 알겠어요. 무슨 말 나는 그거가 걱정이에요. 지금 어떤 거냐면 이제 집안의 그 장자가
아버지가 맨날 이 밖에서 분탕질이나 하는 방탕한 그 막내 아들 어쨌든 고쳐서 쓰려고 데리고 들어오는데 장자는 집 지키려고 고생했거든. 나 일단 비유가 싫어. 아니. 나는 그런 장자니 아버지니 막내니 이런 게 비유가 싫어. 생각하고 싶어, 나는. 그러면. 내가 황교안 언제 봤다고? 그게 아니고. 내가 나경원이 언제 봤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남이에요, 나한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 백모한테는 남이겠지만 네네. 나는 지금. 난 그런 비유 자유통일당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퍼스널한 비유, 그러니까 그런 인격적, 인간적 비유가 싫다고요. 아니, 그 비유는 이거는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냉정한 힘 대 힘의 게임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바보가 아니라면. 네. 그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나 어떤 공개까지 붙으면 그게 약 15% 표를 움직이는 아까 말해 그래스루트 힘이거든. 오케이. 바보가 한국당이 그거 적으로 돌리면 그거 마지널라이즈 하면 그거 개무시하면 한국당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선택을 모여서들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석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네, 보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 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보자고. 그리고. 저도 모르겠어. 주더라도 뭐 그 세력한테 줄 리. 그렇게 없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저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정광훈 목사와 김문수 지사가 자통당을 하고 나간 것은 정치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조중동에 의해서 마지널라이즈 됐을지 모르지만 이번 자통당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마지막에 아니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마지막에 배신을 때린 거예요. 마지막라이즈 한 거. 그거는 이제 하고 얘기하시자고. 그거는 팩트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달라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팩트에 대해서 주장이 다르니까. 유승민이 박형준이 짬짬이 한 건 누구냐 이거야. 그러면. 그거 짬짬이 한 게 정광훈이나 김문수 선배나 정광훈 목사가 짬짬이 한 거예요? 유승민이랑 함께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또, 김문수 같은 자가 갑자기 뭐 통치를 한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이 방식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황교안 대표의 전략은 자유파 대통합인 거예요. 이 전략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틀렸다고 봐요. 난 틀린 거 아니에요. 순서가 틀리면 틀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파 대통합을 결과적으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건 정광훈, 김문수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결과적으로 지금 유승민의 불출마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머지 7명은 공간이 들어와 갖고서 지금 똑같은 자격으로 지금 공천 심사받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전진당 들어왔지. 전진당 들어왔잖아요. 전진당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던다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새벽당은 공천 달라고 준비하고 있던다고. 이것도 수순 잘못 잡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본다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말이, 그러면, 오케이, 들어왔으면 지금 시그널 올려라, 이거. 내가 그래서 아까 황 대표 이렇게 해야 이기고 저렇게 이길 거 얘기했잖아.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내가 아까 뭘 걱정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조선과 중앙과 김무성류, 저는 박형준이 등장해서 유승민 들이받을 때, 유승민 저거는 미끼야, 연막이야라 그랬잖아. 결국 유승민은 통합 명분 세우느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건 관짝에 들어가고 요새 조선일보 잘했다, 중앙일보 잘했다 박수 치는 거 보면 유승민, 남한테 왜서 그 관짝에 못질하는 거다. 알겠어요. 제가 지금 두 분의 이 패널이 더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논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점이 다르냐면, 자유통일당과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에는 생각이 같아요. 그죠? 같아요.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 백모는 그들이 따로 하고 싶어서 따로 한 게 아니라 한국당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정치 현장 속에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 쪽에서 이걸 풀어야 된다. 대승적으로. 그럼요. 지분 인정할 거 하고 제대로 안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그거죠. 그렇죠? 저는 황교안 대표가 통합과 쇄신의 과제를 향해서 여기까지 온 거는 매우 훌륭하게 잘했고, 그 과정에서 전광훈, 김문수가 스스로 주변화 시켜버린 거다. 그런데 더 늦기 전에 다시 회군해라 이거예요. 회군한다는 선언이 있다면 지분이고 뭐고 다 얘기할 수 있다. 유승민이한테도 지분 주는 판에
정광훈, 김문수한테 지분 못 줄 게 뭐 있느냐. 그래서 결정 당신들이 먼저 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가 다른 거고 나는 김문수가 오늘 통합신당과 후보 단일화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스스로 회군할 뜻이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라고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러 번 확인을 했어. 그쪽에 제가 뭐라고 그쪽에 얘기를 해왔냐면, 저 어젯밤에도 전 목사 만났어요. 그 점이 나랑 차이가 나는 건 목사 그때 거의 안 만나는데, 그 양반이 저같이 성질 드센 놈을 좋아할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근데 나는 있잖아. 좋아. 뭐 좋아. 자기가 못하는 얘기 해주니까 그랬다 부르는 거지.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짧게 말하면. 그래요. 예. 근데 그쪽에 보낸 시그널들은 이거예요. 뭐냐면 아주 사악하게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이 옛날 조선중앙이 해왔던 것처럼 또 내나 나경원 유가 해왔던 김무성 나경원 유가 해왔던 것처럼 아주 사악하게 자유통일당 의원이 태극기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지널라이즈 하려고 들 가능성이 있다. 서로 그렇게 가더라도 지역구에선 들이받지 마라. 나 그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배경에 그 양반들이 깔려 있다는 거를 내가 확인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그런데 상대방은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우린 지역구 나가서 분열하는 프레임을 어떻게든 피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할게. 당뇨가 누가 더 많아? 국회의원 배지 누가 더 많아? 미디어 스포트라이트 누가 더 많이 받아? 한국당이 많이 받죠. 가진 놈이 챙겨라 이거요. 없는 놈 마지막 껍질까지 벗겨 먹으려고 하면 그게 보수 상류층이냐 이거지. 양아치지. 제 얘기는 그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어느 점이 차이가 있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고, 그리고, 정치 현실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정치 역학은 또 관철되는 겁니다. 그럼요. 김문수나 정광훈이 독자적으로 해서 교섭단체 구성 가능하다고 하면 절대 숙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달라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에요. 그건 조금 다른데 보자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자유통일당 창당하고 선언하고 지금 한 달 가까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광화문 집회도 해봤고 창당대회도 해봤고 뭐 후보다 모집도 해봤고 해볼 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난 지금 시점에서의 결론이 따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당에서 이쯤에서는 대성적으로 껴안기 위한 조치가 이제는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포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니, 저는 아니고, 저는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이거는 처음 태동 때부터 따로 갈 생각이 없었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다이다이 붙을, 정확히 표현하면 지역구에서 다이다이 붙을 전국적으로. 아니, 그러면 덩치 키워가지고서 공천 지분 좀 더 하려고 창당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얼마나 현실적이야? 아니, 그렇지. 전진당도 그렇고, 시대당도 그렇고, 자통당도 그렇고, 우리공화당도 똑같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똑같아요. 심지어는 한국당도 마찬가지야. 그냥 일가를 이뤄서.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걸로, 불식하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 지분 좀 챙겨달라고 그냥 솔직하게 요구하면 될 일이지. 칼자루는 황교안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한국당이 갖고 있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조치를 정확히 취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정광훈이 뭐라고 설명을 하든 자통당 이 창당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엄청 비난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든 그 양반은 흥나면은 누구든지 다 비난해. 김문수가 뭐라고 설명하든 결국은 핵심은 지분 아니냐라고 자유파 국민들이 그동안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지분 문제 가지고서 그렇게 분란을 피울 이유가 뭐 있느냐? 물밑에서 협상하면 될 일이지. 라고 그동안 얘기해 왔던 거지. 아니요.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집 져놓고 저기 고지 만들고 협상해야지. 무장해제하고 어떻게 협상해? 바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게. 정치판에서 정치인 황교안이 인격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정치판 떠나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내가 황교안 대표한테 그랬잖아요. 깡패 되세요. 그러면 황 대표랑 힘을 해서 뭘 얻어내려면 여기도 깡패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쪽이랑도 관계가 안 좋지만 나 빼고는 전화에 모든 사람이랑 관계가. 그래서 우리 백모의 좋은 대로 황 대표가 진짜 깡패가 되면 저 자통당 있잖아요. 더 찌그러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니 그것도 해보시든지. 그냥 기다리면은 해보시든지. 알아서 백기 항복할 것 같은데. 해보시든지. 거기는 다른 로직이 있어요. 우리 해보시든지. 백모가
이 황 대표한테 깡패대라고 뭐 예. 이제 조언한 것에 문제의식은 제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 그 대목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자유파의 대의라고 하는 거 이게 설사 명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대의에 어긋나거나 벗어나는 걸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참고로, 저기 고 박사님 나 안 불러주는데 저는 자살특공대 조직하고 있거든. 내가 뭐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아니, 뭐냐면은. 백모를 왜 안 불러요? 나는 예를 들면, 아니, 뭐 정광훈 목사, 김문수 선배, 무슨 황교안 대표, 잘난 사람들끼리 다 통합하세요. 근데 나는 하태경이, 장재원이, 권성동이, 김용태, 김성태, 윤상현, 저기 누구지? 서청원이, 이렇게 해서 한 10대 명은 난 도려내겠다요. 자살 각오하고 출격해서 그 대신에 다른 선거구에서 30개 벌어줄 테니까 양쪽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날 빨갱이로 부르든 말든 알아서도 부르시라고. 알겠습니다. 원칙이 있어야지. 오늘 그 말씀 결론으로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